빨리빨리 들어와. 오늘도 중요한 강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나라 경기. 여러분, 제가 현장을 다니면요, 이런 얘기를 해요. 뭐, 미용실, 그리고 뭐, 사우나 원장이, 이렇게 자영업 하는 개인 사업자분들 있잖아요.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 내가 IMF 때는 이렇게 어렵지 않고 장사 너무 잘 됐는데, 와, 진짜 올해는요, 너무 힘들었어요.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당연하죠. 우리가 이제 미래의 준비를 하려면요, 경제 공부도 많이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관심이 없었는데, 아, 진짜 부자가 되려면 시대에 앞서야 되고 흐름을 빨리 파악해서 다음 미래의 준비는 어떻게 해야 될까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제가 뉴스를 하나 갖고 왔습니다. 자, 오늘의 뉴스 소식입니다. 정말 심각해요, 여러분. 내년에는 진짜 IMF보다 경기가 더 재앙이다. 맞아요. 왜? 개인들의 빚이 지금 어마어마하거든요. 영끌했잖아요. 자, 제목 볼게요. 아이고. 오늘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좀 다 하고 가겠습니다. 300조 늘어난 자영업자 대출 세뇌강. 여러분, 자영업자 대출 위험 수위 사상 최초랍니다. 얼마? 1,000조 원 돌파. 와, 금리 1%만 오르면 이자가 얼마라 그래요? 7조. 야, 내년 소비 경기 위축 불가피. 그리고 새로운 금융 리스크 급부상. 여러분, 그래서 개인 사업자들이요, 지금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아, 코로나 좀 풀리면 괜찮겠지, 괜찮겠지, 버텨보자 하면서 계속 대출하셨잖아요. 대출하세요, 금리 싸요, 변동금리 하세요. 그렇게 했는데, 이자 어때요? 막 오르는데, 여기 보니까 마포구에서, 와, 저 이따가 마포구 가야 되는데, 아, 10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는 50대 B씨는 최근 폐업을 결심했다. 왜요? 코로나19 기간 동안 적자를 메우고자 빚을 내서 버텨왔는데 이 코로나 이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금리 상승의 이자 부담만 커져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 가까운 지인분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코로나를 거치면서 3천만 원으로 시작한 대출 원금이 얼마까지 불었다 그래요? 1억. 여러분, 빚이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함부로 대출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상환은커녕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 그래서 27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 3분기 말 자영업자 대출은 1,014조 2천억 원으로 집계됐다. 사상 최초로 대출이 1,000조 원으로 돌파할 것. 여러분 지금 빚내신 분들 빨리 그리고 내 사업에 자꾸 계속 매몰 비용으로 계속 그냥 물 붓듯이 그냥 깨진 독에 물 붓게 하시는 분들 빨리 손절하셔야 됩니다. 주식도 레버리지 해가지고 대출해서 버티고 있는 분들 코인도 손절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동산도 과감히 빚이다 그러면 내가 수익을 쫓게 먹는다 그래도 먹었다 그러면 다행이에요 여러분. 이거 지금 얼마큼 계속 침체가 올지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 10년이라 그러는데 좋게 말해서 10년이지 막 15년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빨리 지금은 내 빚을 빨리 없애서 빚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는 그나마 다행이죠. 그래서 하나하나 아니야, 언젠가 오르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는 이 상태는 빚을 없애는 게 지금 최대, 지금 내가 버틸 수 있는 힘이라는 거죠. 요거는요, 진짜 기준금리, 지금 엄청난 지금 부채가 심각하다 이거죠. 그리고 내년 경제 성장률은 1.6%다. 특히 정부는 내년 상반기 중심으로 경기와 금융, 부동산 시장, 민생 경제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심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 올해 한 해 4.6% 성장할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 소비는 내년의 회복 속도가 둔화되면서 2.5% 증가에 그칠 것이다. 아, 정부의 예상대로라면 소비 심리가 올해보다 더 얼어붙은 내년 자영업자들의 매출 회복이 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정말 심각한 미래가 오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근데 여러분, 그 회장님은 계속 얘기를 하셨어요. 부자들은 부자가 되는 방법을 안 가르쳐준다 그랬죠. 맞아요. 역발상이더라고요. 남들이 가지 않는 곳에 다른
곳에다가 미리 투자를 하고 기다리신 분들은요, 사실 지금 경기가 완전, 지금 주식도요, 코스피가 2,300 깨졌습니다. 그치만, 남들이 모르는 주식을 미리 사준 기관들이 막 샀던 데는요, 막 5% 오늘 오르고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모든 정보는 소문난 잔치는 먹을 게 없고 여러분들 귀에 들어온 정보들은 다 막차다. 삼성전자 겪으셨잖아요. 삼성전자 테슬라 겪으셨잖아요. 지금 작살 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애터미가 진짜 저는 유일하게 마지막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경기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요. 탄탄한 기업에다가 투자가 되고 어설픈 중소기업은 막 도산되면서 없어질 거예요. 이제 폐업되고 아예 없어지는 기업이 많을 겁니다. 근데 우리 애터미는 어떻게 되죠? 대기업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대기업의 이제 빚, 우리 애터미는 현금 이익이 엄청 잉여 자금이 많잖아요. 그리고 애터미는 지금 충분히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 이거예요. 왜냐면 소비가 계속 어려워지면 어설픈 중소기업들은 이제 망하게 되죠. 그러면 대기업에다가 납품을 하려기 때문에요. 대기업들은 오히려 더 잘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터미는 무조건 버티겠구나.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벌써 내년 목표가 정부동보 전 세계를 동시에 진보하겠다. 매출 성장을 해외로 밀어붙이는구나. 와, 역시 CEO는 대단하다. 경영자의 리더가 대단하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목숨 걸어서 애터미에 투자를 하고 버텼어. 근데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제로예요, 제로. 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망하지 않는 기업에다 투자를 하셔야 되고 망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하면요. 남들이 막 거절했다. 지금 어때요? 애터미가. 제품 좋고 싼데 너다 써. 나 안 해. 그런 거 안 해요. 그게 우리한테 진짜 유일하게 서민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마지막 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제 부자들이 들어오면요. 우리 자리 없습니다. 저는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40, 50대 분들이 막 밀려오고 있거든요. 여러분, 애터미는요. 딱히 막 그렇게 부자 필요 없어요. 왜? 어차피 쓸 생필품이잖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미래는요. 우리 금리가 막 싸고 돈을 많이 풀었을 때는 우리 인스타의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빨리 퇴직해가지고 막 욜로족 놀러 다니자 그랬잖아요. 여러분 지금 어떤 줄 아세요? 못 돌아다녀요. 지금은 직장인 안 잘리는 것도 감사한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랬거든요. 부모님들이 야 직장 생활이 최고다. 너 그냥 안전한 봉급 받아라. 이런 소리 났을 때 항상 저평가라 그랬는데 지금 맞아요 여러분. 82년생 불과 저하고 제가 89년생이거든요. 6년 차이 3, 40대 분들이 지금 희망퇴직을 받고 있잖아요. 아주 심각한 사회가 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럴수록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저는 막 기분이 좋습니다. 이야! 애터미 대박 났다. 막 들어오겠구나. 젊은 분들이 들어오면요. 너무 편해. 어차피 똘똘한 생필품을 이렇게 오토 소비자를 만들기 때문에요. 그 사람들한테 많은 거 필요 없어요, 여러분. 막 텅텅 이렇게 하는 사람보다요. 그냥 작은 점 조직이 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짬 해갖고 막 있으면 그게 더 안전하고 튼튼한 시스템 소득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주식을 배우기 때문에요. 경제를 이제 흐름을 배우게 되잖아요. 근데 저도 아직 계속 공부하는 단계지만 소비, 화장품 기업, 이제 중국이 이제 코로나 이제 그냥 막 심각해져도 그냥 풀어버렸죠. 그래서 우리 회장님이 내년에 어떻게 했어요? 내년에 본인도 회장님도 중국을 갈 계획이라 그랬잖아요. 그 오픈만 되면. 이제 코로나 이제 위드가 풀려서 이제 중국도 막 그냥 여행 다니고 막 이러면 소비가 증가하기 때문에 회장님도 중국 시장을 공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 벌써 화장품 주가가 딱 올랐을 때 이제는 소비 쪽으로 가고 있구나 흐름이. 그래서 우와 여러분 화장품 기업이면 어디죠? 애터미 그리고 막 오리온 막 이런 가치주들이 막 주식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과자도 애터미에 있죠. 라면도 있죠. 소비하는 것은 어디 기업이야? 애터미.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요. 물가 상승대 가격이 조금 오르긴 했죠. 뭐 고등어나 이런 게 좀 올랐어요. 근데 우리 애터미 참 대단한 게요. 아모레나 이런 데도 기업이 내년부터 인상시킨다 그래요.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화장품이 가격이 인상이 됐나요, 안 됐나요? 안 됐어요. 진짜 우리 경영자가 대단하고 우리 회장님께 박수를 쳐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회장님은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을 원칙을 중심을 그 정선상약 컨셉으로 그 슬로건으로 선함이 최상의 전략이다라는 거를 외치셨죠. 그래서 진짜 애터미의 마진이 좋은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해모임, 화장품 이런 거는 워낙 판매 이제 그 제품의 원가가 높아도 판매가 높기 때문에 그 남는 게 많죠. 그걸 가지고 이제 다른 그 기업들 있잖아요. 또 뭐 커피, 뭐 일반 포인트 낮은 기업들 있죠. 낮은 포인트 있는 회사 저기 그 물건들 그런 거를 또 이제 계속 다 이익이 되게끔 돌리잖아요. 진짜 저는 막 떨려요. 경영자가 진짜 너무 천재라는 게 천재 경영자 밑에서 내가 그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다는 게 너무 안정적이다. 왜? 지금같이 불경기, 불황, 미래의 리스크는요, 인재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은요, 이것만 볼 줄 알면 우리 애터미의 100년 농사 끝난다 이거예요. 자, 우리 2023년 제가 경기 최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왜? 영끌족들이 많고 IMF 때는 개인들이 잘 살았어요. 그래서 막 금모으기도 하고 막 그랬죠. 그래서 진짜 개인들이 막 그렇게 위험하고 막 그런 게 없었는데 계속 성장을 했었는데 내년은요. 진짜 이제 자영업자분들이 대출을 너무 많이 해서 돈이 없어서 앞으로 내년은 그리고 내후년은 더 심각해집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가요? 정말 인재를 찾아야 돼요. 인재를 찾아야 되는데 내가 투자하고 내가 시간 투자하고 내 미래를 저 인재한테 믿고 가도 되는 기업인가를 분석을 해야 돼요. 내가 앞으로 다닐 회사. 왜? 내가 다니는 회사도요. 안전하다는 보장이 없어요. 잘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경영자의 마인드를 보셔야 되는데요. 우리 애터미가 대단해요. 그러면요, 사람들이요, 아우, 저 다단계 미쳤어. 라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토대로 배우다 보면 역사를 공부하면 우리 미래에 이제 또 공부를 또 할 수가 있겠죠. 역사는 반복이 되거든요. 경제도 그러잖아요. IMF 닷컴 딱 버블닷컴 터져도 오히려 그 경제가 탁 위기가 왔을 때 성장주 있잖아요. 삼성전자 이런 데에 투자했던 분들은요. 엄청난 속도로 돈을 버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량주 기업에다가 이제 성장을 했던 것처럼 그게 또 반복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 대기업이고 그리고 자금도 튼튼하죠. 그리고 아주 그 경영 목표 이 재무 재테크를 너무너무 경영자가 잘하기 때문에 진짜 튼튼한 기업이다. 자, 그래서 제가 펩시코 기업을 준비를 해왔습니다. 왜? 펩시코 회사가요. 지금 120년 역사를 가진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그 펩시코는 지금도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천천히 계속 성장을 하고 있는데 120년 됐단 말이에요. 우리 애터미 100년을 목표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터미가 펩시코와 비교를 했을 때 똑같은 병원 기업자잖아요. 소비 회사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영자의 그런 마인드와 그런 걸 비교를 했을 때 우리 애터미도 진짜 펩시코 기업같이 쭉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인가를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펩시코 기업을 분석을 했습니다. 자, 펩시코는요. 1898년 약사 케일러 브랜드 탄산 음료로 팔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자, 어떤 분이냐면 제가 얼굴을 갖고 왔어요. 자, 펩시코. 자, 죄송해요. 자, 약사였어요, 이분이. 케일러 브래덤이 펩시코를 처음 창시하셨던 분인데요. 189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약사들이 이걸 만들어서 그런지 막 우리 콜라 먹으면 소화가 된다 막 이런 얘기를 하죠. 그게 이제 펩신에서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하지만 그 펩신이 소화 성분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 그 성분이 들어간 건 아닙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런 효과가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입소문이 난 거예요. 아, 콜라를 먹으면 소화가 돼. 막 그런 게 있죠. 플라시보 효과라 그러죠. 우리가 막 그냥 일반 물을 먹어도 이 물을 먹으면 독극물이야. 그리고 막딱 죽는다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정신적 그런 것도 있는 것처럼 그렇다고 해요. 아무튼. 그래서 1차 세계 대전까지는요. 호황이었습니다. 근데 전쟁으로 인해 이제 설탕 공급 문제로 이 펩시코 회사도 파산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20년 동안 이
쭉 성장 과정에서는요. 쭉 계속 좋은 일만 있지는 않았어요. 이 정말 풍파도 있었다 이거예요. 그거를 버티고 버티면서 해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으로 인해서 설탕 공급 문제로 파산을 했는데요. 이후 여러 번 소유권이 바뀌었습니다. 이 콜라가. 그러다가 1964년 캔디 회사에 이제 인수가 됩니다. 로프트라는 사람한테 인수가 되는데 요 인수가 되면서 실업 그리고 맛을 개선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업그레이드가 된 거죠. 그러면서요. 1965년 감자칩으로 유명한 프리토레이를 또 인수를 하면서요. 이 펩시코라는 현재 사명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부터 이제 펩시코가요. 1970년부터 90년대까지는요. 무자비한 이제 인수를 합니다. 인수합병을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가 있죠? 피자헛, 그다음 KFC, 뭐 타코벨 등등 계속 넓혀가는 거죠. 그랬는데도 이 펩시코는요. 코카콜라를 이 콜라 시장에서는 계속 이기질 못했어요. 그렇지만 이 펩시는요. 끊임없이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도 도전을 했지만 여전히 계속 2등이었던 거죠. 코카콜라가 1등이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이제 1990년도에 중요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펩시코에 이제 입성을 해요. 이 사람이 누구냐? 안드라 누이라는 인물인데요. 이분은 펩시코가 엄청난 경영난을 겪고 있었을 쯤에 이제 입사를 한 거예요. 입성을 했는데 이분은요, 인도 출신의 이제 여성 재무 담당자라서 이분이 딱 스카웃 당시에 이제 경연난을 겪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은 냉철한 이제 이성적 판단을 한 거예요. 펩시코는 음료 제조업이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제 본질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과감히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걸 정리했어요? KFC, 피자헛 등 다 분사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드라누이는요, 본질에 집중을 한 거예요. 이제 본질의 집중은 뭐냐? 세계 1인 주스 회사를 인수하고, 그리고 스포츠 음료, 우리가 아는 게토레이, 이런 데를 이제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라누이는요, 탄산 음료 경쟁을 벗어나서 종합식 음료 전략으로 변경을 합니다. 여러분, 그 위기가 왔을 때 그걸 기회로 잡는 사람이 저는 정말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바로 인재인 거죠. 그래서 이 전략을 변경하면서 2005년 마침내 시가총액 코카콜라를 제치고요. 업계 1위로 등극을 합니다. 진짜 여자가 대단하죠. 여러분 우리 애텀에서도요. 우리 여성분들 많잖아요. 우리 멋진 여성이 될 수 있어요. 제가 맨날 그러잖아요. 나 글로벌 가수 최진아야. 제가 맨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나 애텀의 가수 최진아야. 그 말이 씨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자, 안드라 누이는요. 최초 여성 또 CEO로 취임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드라 누이는요. 또 한 번 저돌적인 리더십을 발휘를 하게 돼요. 어떻게 발휘를 하냐? 그때 당시 웰빙 붐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왜? 웰빙 붐이 시작되니까요. 탄산 매출이 막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콜라에 또 이제 좀 난을 일으키겠죠. 그렇지만 얘란다. 이 대표는 그 안 좋은 거 이쪽으로 가다가 확 역발상을 한 거야. 탄산은 안 좋지만 우리 웰빙으로 간다. 라면서 외친 거죠. 그랬는데 그래서 이 사람이 슬로건을 어떻게 외쳤냐? Fun for you, good for you, better for you라는 슬로건을 걸면서 이제 확 바꾸는 거죠. 우리 회장님도 매년 사자성어를 외치잖아요. 양자택일, 뭐 온라인과 오프라인 같이 해라, 소비자와 사업자를 같이 해라 이렇게 외치셨죠. 그렇게 계속 매년 슬로건이 있다는 거. 우리 애터미 회장님도 내년 목표가 슬로건이 뭐였죠? 전구동보 그러잖아요. 전 세계 동시에 진보로 성장시키겠다. 근데 여러분, 그래서 이 CEO가 이 안드라누이는요, 생수, 건강음료, 유기농 스낵, 무설탕 등등 이제 이제 공격적으로 여기에 대한 투자하고 이제 개발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뭔가 다른 길을 갈 때는요, 외롭고 고독합니다. 누가 막 다 직원들이 다 환영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당시 직원들은요, 반대가 매우 심했다고 합니다. 왜요? 아유, 잘 나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왜 바꿉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감자칩, 그리고 콜라는 주식이에요. 왜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그랬는데, 이 리더는 고독하고 외롭지만 이렇게 외쳤죠. 그럼 펩시코의 미래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 저 이러면서 박수 났어요. 막 미치겠어요. 너무 멋있지 않아요? 남들이 가는 것보다 다르게 역발상, 여러분은 역발상을 계속 인지를 하셔야 돼요. 남들과 다른 길을 가야 부자가 될 수 있거든요. 똑같은 생각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앞서간 사람 그렇게 달라요. 그래서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 설탕물만 파는 것이 아니라 비만 문제도 해결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십시오. 기업이 살아남기 위해서는 당장 돈이 되는 제품만 팔 것이 아니라 목적을 팔아야 한다. 여러분, 저는 이걸 딱 듣자마자 우리 애터미 박한결 또 박수 쳤잖아요. 우리 애터미 회장이 뭐라 그랬어요? 기업의 이익이 아니라, 그리고 악의 철학을 했죠. 젖소 철학이 아닌 무슨 철학? 악의 철학. 젖소 그냥 우유만 젖을 짜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냥 그 악의에 대한 그 목적만 갖고 있다 그랬잖아요. 저는 이 120년 된 그 기업 펩시코를 보면서 애터미랑 비교하다 보니까요. 와, 나 진짜 우연히 애터미 만났는데 너무너무 잘 만났다. 나 진짜 이 정보를 준 스폰서님한테 밥 사줘야겠다. 우리 엄마한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엄마한테 제가 밥 살라고요. 여러분, 정말 정보를 준 스폰서님에게 정말 감사의 표현을 하세요. 스폰서가 있다는 걸 당연하다고 느끼지 마세요. 우리는 우연히 정보를 누구한테 받았어요? 그 스폰서한테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감사함을 표현하셔라.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감사의 반대말은 당연하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을 항상 느끼면서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행복한 햇빛을 맞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그게 항상 감사하면 내 관상이 바뀝니다. 이게 미래가 밝은 것처럼 내 얼굴도 밝아진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펩시코가 이렇게 딱 목적을 그렇게 포트폴리오 다각하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그 결과는? 현재 펩시코의 매출 절반가량이요. 건강음료 그리고 스낵 분야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오, 멋있죠, 멋있죠.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이 펩시코의 성공 전략은요. 젊은 세대를 타깃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애터미도요. 계속 성장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애터미도 이제 또 다음 성공을 계속 유지를 시키고 성장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2030 세대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건 계속부터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회장님은 옛날에부터 계속 강의할 때 팝콘, 젊은 사람들은 문자로 우리랑 다른 세계다. 우리 50대 이상 되신 50세대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젊은 신세대들이 여러분들을 밀어 올려드릴 겁니다. 팝콘 막 전 세계 날아가고 문자로 톡톡톡톡 날리면서 막 공유가 될 거라고. 근데 보세요. 저 젊은 2030이잖아요. 저 코로나 이후 단 한 번도 해외를 나간 적 없는데 저 뉴질랜드 센터 2개 나왔거든요. 어떻게 해요? 온라인으로 탁탁탁탁 팝콘 이렇게 줌 미팅하면서 저는 전 세계 공유를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몽골, 인도네시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앞으로 저 이제 중국 할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국어 공부를 왜 계속했을까요? 중국 시장을 보고 계속한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원어민처럼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통역사나 이런 거 할 때 사기를 안 당하려면 내가 어느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 사람이 잘 제대로 전달했는지 안 되는지 내가 파악할 수 있으니까 제가 공부를 하는 거고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현재 살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게 확 말을 잘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제가 꾸준히 하다 보면 애터미의 그 감각적으로 잘 전달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는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저는 선생님도 또 잘 만나가지고 진짜 선생님이 3시간씩, 2시간 반에서 3시간씩 계속 영어 공부를 시켜주고 있습니다. 그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렇게, 나는 왜 이렇게 좋은 분들이 많은 거야. 감사하다, 감사하다, 또 감사하다. 그런 감사함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펩시코를 봤으면 애터미의 이제 미래를 이제 봐야 되겠죠. 우리 애터미는 100년 이상 갈 수 있는지 저는 당당히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 일단 첫 번째, 박한길 회장님도 안드라누이 같은
저는 인물로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만약에 투자가라고 딱 하면 펩시코와 애터미가 딱 있다. 그러면 저는 유대인처럼 펩시코와 애터미를 투자하겠어요. 왜? 너무 훌륭한 리더분이시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디선가 나올 수 없는 독특한 사람이다.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부를 가져가는구나. 그렇게 투자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정말 훌륭한 리더십이 있고 그리고 유연한 대처 능력이 있다는 거죠. 꽉 막히지 않다는 거죠. 열려 있다는 거죠. 받아들일 준비. 그리고 그런 위험한 리스크를 더 즐기면서 위기를 기회를 잡는 사람. 우리 회장님도 코로나가 탁 왔었을 때 우리는 오프라인에 익숙했는데 빠르게 온라인 시스템을 확 바꾸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기회를 위기로 잡으면서 그걸 즐기자 막 그렇게 외치셨잖아요. 너무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기업이 성장하려면요. 남들과 진짜 독보적인 뭔가가 혁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회장님은요. 네트워크 시장에 들어왔죠. 똥같이 들어왔는데 회장님은 처음부터 이렇게 외치셨어요. 나는 네트워크 회사랑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일반 유통과 경쟁을 할 거다. 그냥 플랫폼 TV 홈쇼핑, 온라인 쇼핑몰, 알리바바, 아마존 등 경쟁을 하겠다라고 외치셨거든요. 그래서 그냥 일반 플랫폼보다 더 앞서 나가서 퍼스널 플랫폼 비즈니스, 그냥 일반 개인들한테 플랫폼을 주면서 공짜로 주면서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으로 간 거죠. 그래서 역발상, 정선상량, 네트워크의 이미지가 안 좋았던 게 좋고 싼 게 아니고요. 좋고 비싸게 팔았거든요. 왜? 수당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내가 필요해서 사는 게 아니고요. 내가 돈을 벌려고 사는 분들이 더 많다는 거죠. 그래서 딱 다른 네트워크 그만두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물건 안 사요. 왜? 비싸거든. 그래서 딴 거 사요. 근데 애터미에서는요. 그만두신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딱 보면요. 그만뒀지만 애터미 물건들은 다 사요. 그리고 애터미 물건들이 요즘 경기가 어려워질수록 좋고 싼 거를 원하기 때문에 애터미는 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매출 100으로 봤을 때요. 보통은 회사가 이익을 더 많이 가져가죠. 근데 우리 애터미는요. 정말 상생 구조로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우리 사업자분들 있죠. 여기 시스템 타시는 분들. 요분들한테 35%로 수당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 애터미 원가가 몇 프로예요? 47%예요. 작년 기준으로 47%죠. 근데 평균 43% 되는데 그냥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47%다 그러면 18%가 남습니다. 근데 이 18%가 회사가 가져가는 남는 건데 그거에서 그거 다 가져가는 게 아니죠. 직원 또 월급도 있고 카드 수수료, 택배비 등등 회사 운영비를 또 빼야 되잖아요. 그게 한 8%에서 요즘엔 10%까지 되는데요. 그럼 회사가 가져가는 수당은요. 10% 채 안 되는 거죠, 이제는. 그러면 사업자 35% 가져가는 우리가 더 많이 가져가는 거죠. 그래서 진짜 경영자의 그 마인드가 진짜 대단하다. 요것 또한 또 역발상인 거죠. 그리고 우리는 제조 공장이 없습니다. 왜? 회장님은 계속 얘기했어요. 제조 공장이 있으면 예를 들어 내가 이 제품을 딱 하나 만들었는데 클레임이 많이 거는 거야. 요즘 막 테슬라 또 좀 난리죠. 그 배터리 막 그거 불나가지고 문이 안 열린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거 막 반품하고 철수되는 기업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럼 제조를 만들었으면 그 리스크를 엄청난 회사가 감당을 하게 되는데 우리 애터미는 유통만 하겠다. 그냥 멤버십으로 유통하면서 따로 제조 공장을 그냥 이제 연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셔라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반품을 했어. 반품하면 우리가 리스크가 있을까요? 아니요. 제조 공장에 문제가 있는 거죠. 니네 똑바로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제품을 런칭을 했는데 저기 B회사가 더 좋대. 여기가 더 좋대. 그러면 우리는 얘를 빼버리고 B회사를 다시 우리가 런칭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제조 공장을 갖고 있으면 우리 사업자가 힘들어져요. 왜? 계속 속여서 팔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래도 이게 더 좋아요. 이게 더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아메 회사가 처음에 우리 한국에 주방세제부터 먼저 들어왔잖아요. 근데 주방세제가 2종이에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잘 갈게요. 너무 좋아요. 그랬는데 우리 애터미에서는 몇 종이에요? 1종입니다. 1종은요. 과일까지 씻어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만약에 아메 회사가 제조 공장이 없었더라면 본인들도 1종을 드릴 수가 있는데
기존에 이제 그런 재고가 있으니까 그게 또 판매가 또 돼야 되겠죠. 그런 리스크가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제조 공장이 없어서 항상 1등 중심으로 간다. 근데 저희가 현재는 홍삼다는 제조 공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물건에 너무 그 양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홍삼의 그런 투자가 필요해서 유일하게 이제 홍삼만 제조 공장이 있습니다. 나머지는 없습니다. 그리고 애터미가 또 성장할 수 있는 또 이유, GS 경영이라는 거죠. 글로벌 소싱, 글로벌 세일즈예요. 저는 이런 꿈을 꿔요. 진짜 우리 애터미가 아마존, 알리바바처럼 진짜 오히려 아메이가 역사는 더 깊은데 매출은 10조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알리바바나 아마존은 더 역사가 아마존보다 더, 아메이보다 더 느린데 알리바바나 아마존은 막 500조? 뭐 그 정도 되죠. 전체 합쳐서 한 1000조 정도 되죠. 유통시장이. 그럼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좋고 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진짜 절대 품질, 절대 가격이죠. 그래서 저는 그게 우리나라 제품만 전 세계로 파는 게 아니라 너희 나라의 유명한 것도 런칭해. 우리가 다 그 유통의 허브가 될게.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 후추가 한국에서도 살 수 있고요. 일본의 스타킹이 한국에서 살 수 있고요. 대만의 그 대만 파스가 뉴질랜드에서 또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유통의 허브에 담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회장님이 또 목표를 내세웠잖아요. 유통 중에 그 직구 중에 우리 애터미가 절대 가격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와, 저는 진짜 막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진짜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런 경영자 내가 성공할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되는데 이런 생각밖에 안 듭니다. 뭐 이동호 총장님은 앞으로 10년만 더 절대 가격, 절대 품질을 얘기를 하시는데 10년이면 저 아직 40살밖에 안 되거든요. 10년이 아니라 평생 가야죠. 100년. 그쵸? 그거는 제가 스폰서한테 말씀을 드리려고요. 자꾸 10년 얘기하시는데 저 남은 인생 저 50년 더 살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평생 이 슬로건을 원칙을 지키면서 가야죠. 그쵸? 자,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요. 저는 이런 꿈이 생겼습니다. 우리 애터미가 진짜 우리 케이팝, 한류, 막 요즘 오징어 게임 이렇게 엄청 난리가 났잖아요. 그런 것처럼 K 네트워크가 돼서 진짜 펩시코 같은 그런 대형 그 회사가 우리 애터미 런칭을 해서 그 가격이 다른 일반 유통보다 더 싸게 판다면 이게 어떻게 이미지가 될까? 이런 꿈을 꾸게 돼요. 그게 뭐 펩시코가 워낙 지금 커서 뭐 애터미 런칭 되겠어? 라는 미친 소리를 할 수도 있지만 사람이 꿈은 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와 그렇게 하면 펩시코가 들어왔다 더 싸게 판다 그러면 그 이미지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서 일반 사람들이 막 들어오는 여러분 펩시코가요. 성공 전략 두 번째가 젊은 층을 타깃으로 했을 때 마운틴 듀가요. 완전 그냥 그 묻혀졌던 이미지였어요. 묻혀졌던 이미지인데 펩시코랑 합쳐지면서 그 젊은 사람의 게임 막 광고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 춤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그 마운틴 듀가 엄청난 또 성장을 했던 거거든요. 묻혀졌던 그 마운틴 듀가. 그래서 우리 애터미도 진짜 이렇게 펩시코가 탁 들어와가지고 하면 펩시코의 영향을 받아서 애터미가 또 확 커져서 미국의 사람들이 인식이 확 좋아서 아메이 네트워크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애터미가 있었어? 이런 게 하면 미국만 딱 그런 인식이 바뀌면 전 세계 다 바뀔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꿈을 꾸십시오. 근데 그런 꿈을 같이 꾸면요. 믿음대로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건 저의 꿈입니다. 그렇게 돼가지고 전 세계에 이제 알려져가지고 전 세계 1등이 되려면 네트워크에서 또 1등이 되려면 그런 뭔가 임팩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광고. 근데 효율적인 광고가 펩시코가 우리에 들어와가지고 싸게 팔아줘서 하는 거. 그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런 미래를 계속 꿈꾸는 사람이요. 이제 많아야 돼요. 희망을 갖는 사람이 많아야 미래가 밝고 내 사업도 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눈이 안 보이는 사람보다 더 안타까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이 앞이 보이는데요. 볼 수 있는데 꿈이 없는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장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죠. 희망이 없을 때 유일한 희망을 갖는 것이라고. 진짜 우리 회장님은 나 진짜 공부를 하면 할수록 기업을 분석하면 할수록 진짜 뭐지? 회장님 진짜 뭐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존경의 그런. 그리고 저는 그 이미지 이런 메이킹을 이렇게 브랜드가 회사가 이렇게 이미지를 딱 그림을 그렸을 때 와, 우리 회장님도 대단하시다 한 게 사람들이 회장이라고 생각하면 어떡할까요? 제가 대기업 그 은퇴하셨던 분을 이제 모시고 세미나를 갔던 적이 있었는데 이러더라고요. 회장님 강의가 제일 마지막에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은 처음 가다 보니까 회장님 강의니까 한 10분 하겠지? 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우리 회장님 10분 합니까? 몇 분 하시죠? 거의 1시간 하시죠.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무슨 회장이 왜 이렇게 막 1시간씩 떠드냐고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것도 또한 역발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우리 회장님은 스폰서이자 경영자의 그 리더십이잖아요. 그 경영자잖아요. 진짜 대단하신 분인 것 같아요. 그것도 네트워크의 색깔을 정확히 아시는 것 같아요. 네트워크 경험이 있으신 분이다 보니까 복제 사업이다 보니까 룰루랄라 룰루랄라 이게 노는 게 아니라 그걸 그대로 복제하잖아요. 룰루랄라 하면 다 돈 벌면 룰루랄라 놀거든요. 근데 여러분 룰루랄라 놀면 돈 못 벌어요. 아시겠죠? 이 돈 많이 버신 분들은요, 진짜 머릿속으로 다음은 뭐 준비하지, 뭐 준비하지 계속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회장님은 그 석세스에 거의 10시간이라고 칩시다. 10시간이면 처음부터 끝까지 앉아 계시잖아요. 같이 듣고 계시잖아요. 같이 듣고 제일 마지막에 강의 1시간 하시잖아요. 그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통 회사의 CEO와 직원들은 항상 갈등 관계거든요. 사이가 좋을 수가 없는데 우리 애터미는요. 스폰서들의 이제 승급자들의 스피치를 들어보세요. 어때요? 리더분들의 스피치를 들으면 저는 진짜 우리 회장님을 보고 진짜 감동이라고 회장님을 엄청 얘기하잖아요. 그게 바로 진짜 그 이미지 그냥 저는 그냥 사업을 봤을 때 그것 또한 역발상. 진짜 회장님 대단하다. 다른 회장들과 다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뭔가 그 존경심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 그 우리 같은 리더분들도 막 열심히 더 하게 되는 거죠. 우리 회장님이 또 내년에 딱 뭐라 그랬죠? 25개국을 계속 순회 강연을 하신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반년, 6개월은 거의 해외에 막 빙글빙글빙글 돌아다니신다 그러시잖아요. 얼마나 멋있어요, 진짜. 그러니까 리더분들도 지금 전 세계로 나가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덕우 총단장님도 거의 한국에 코로나 전에는 진짜 한 달이라고 보면 보름은 해외, 보름은 한국 이렇게 계셨는데 지금 역시 코로나 이제 위드 코로나 하면서 이제 다 사람들이 막 돌아다니고 비행기도 날아다니고 이러니까 지금 리더분들이 벌써 다 회장님이 그러니까 리더분들도 깜짝 이렇게 하면서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막 강연하고 다니시죠. 너무 멋있죠. 근데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저는 이런 것 같아요. 내 돈 주고 돈을 내고 여행을 다니는 것보다 내가 돈을 회사에서 다 강연 부탁이 들어와서 요청이 들어와서 비행기표 숙박 다 해줘갖고 돈 벌고 아니 공짜로 비행기표 받고 그리고 내가 강연하고 그리고 이제 강의하고 그 다음에 여행 다니고 그거 너무 멋있지 않으세요? 저는 사실 해외를 한 번도 돈 주고 나가본 적이 없어요. 20살 때는 제가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돈이 아깝더라고.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열심히 공부해서 1등 해가지고 뉴질랜드를 한 달간 공짜로 이제 연수를 갔다 왔고요. 그리고 중국 공연 저 돈 주고 안 갔어요. 다 회사에서 공연 갔기 때문에 회사에서 숙박, 그다음 비행기 다 제공을 해줘서 제가 공짜로 노래 부르고 여행하고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젖어들다 보니까 뭔가 내 돈 주고 예전에 제 아는 지인분이 야 여기 되게 싸게 할인하는데 여행 갔다 올래? 러시아 같이 갔다 전쟁 나기 전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못 가지만 러시아 갔다 올래? 야 카드 할부 12월까지도 무이자래? 뭐 이러면서 저한테 가자 그랬는데 저는 아까워서 못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목표를 이렇게 가져보세요. 나는 내가 돈 주고 여행 안 간다. 나는 돈 받고 여행 간다. 너무 좋아. 멋있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런 꿈을 꾸라는 거예요. 저 얼굴 벌써부터 그 생각하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이게 젊을 때 여행 가야지, 여러분. 나이 들면 무릎 아파서 못 간대잖아요. 그래서 젊을 때 성공을 해야 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반드시 내년 목표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목표가 없으면요, 몸에서 열정이 일어나지 않아요. 내 에너지가 나오는 거는요, 바로 이 꿈과 목표가 있기 때문에 몸에서 에너지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인자들의 눈빛을 보세요. 흐리멍텅하죠? 근데 우리는 그러면 여러분 좋은 회사를 만났으면 우리 같은 사업자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될까요? 이거는요. 가난하고 뭐 부자이고 상관없어요. 눈빛이 반짝반짝인 사람을 만나셔야 돼요. 가난해도요. 눈이 황폐한 사람이 있고 반짝반짝인 사람이 있고요. 부자여도요. 막 마약해가지고 눈이 황폐한 사람도 있어요. 근데 부자인데도 미래지향적으로 눈이 반짝반짝인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면 이제 여러분들은 사람을 만나면 뭐부터 봐야 돼요? 환경 따지지 마세요. 그 사람의 눈빛과 에너지만 보세요. 아, 저 에너지가 막 넘쳐. 그럼 과감히 투자하세요. 그리고 과감히 도와주세요. 섬기세요. 그래서 그 사람 성공시키세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하나하나가 나왔다. 그러면 내 인생이 바뀌고요. 그게 둘, 넷, 여덟 늘어나면 가문이 바뀌는 일이 되는 애터미 사업입니다. 와, 너무 멋있죠, 애터미. 우리 애터미는 멋있게 사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 있죠? 일이라는 거는요. 당장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죠? 이 일을 잘하면 내가 향후 얼마까지 성장하느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당장 내가 얼마 들어오지? 이거에 목매이지 마세요. 아, 내가 향후 한 3년에서 5년 후에 내가 얼만큼 성장될 수 있을까? 그런 거를 미래를 그리면서 움직이셔야 됩니다. 일이라는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애터미는요, 저는 당당히 우리 애터미가 하는 일은요, 지금의 월급 기준으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노동소득이 아닌 시스템 소득이거든요. 우리가 200만 원을 번다 해도요. 그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자꾸 우리 애터미 오토 소비자가 많다 보니까 200만 원 많다 보니까 아, 뭐 200 들어와 이러는데 그 가치가 달라요, 여러분. 여러분들 그렇게 매출 못 올리셨잖아요. 한 달에 200 벌려면 여러분들이 한 달에 매출 얼마 올려야 되는지 아세요? 2천만 원 매출이 올라와야 돼요. 여러분 2천만 원치 안 팔았잖아요. 그 머리로 알아듣지 말라고 가슴으로 느끼시라고. 맨날 말은 200이다. 200밖에 안 들어와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머리로만 알아들은 거거든요. 그럼 애터미 하지 말라니까요. 전 당당히 얘기해요. 그렇게 불평불만 이 좋은 기업을 갖다가 불평불만하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요. 조직을 다 흘러버리거든요. 그냥 그 사람 버리세요. 왜? 없는 게 나아. 우리는 에너지, 긍정적이고 이 좋은 기업을 갖다가 아 이거 감사한 일인데 불평불만 갖는다? 없는 게 낫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200의 소득 가치가 일반 노동소득과 다르기 때문에 진짜 감사하시고 내가 성장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200만 원이 얼마의 매출이라고 해요? 애터미에서는 2천만 원의 매출이에요. 한 달 동안.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애터미 얼마 들어오나 체크를 해보고 내가 냉정하게 사람이 가슴에 양심을 놓고 내가 얼마만큼 팔았지? 내가 얼마만큼 전달했지? 양심에 손을 얹고 해보세요. 내가 그렇게 2천만치 안 했거든. 그러면 아 진짜 감사하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우리의 소득의 가치는 다르다. 50만 원도 마찬가지로 우리 애터미 이제 쌤이 나왔잖아요. 이제 쌤이가 나와서 100만 원을 받잖아요. 100만 원을 받으면 1000만 원의 매출이 올라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내가 양심에 손을 얹고 내가 1000만 원치 팔았냐 보라고. 못 팔았잖아요. 그게 다 그 소비자로 인해서 그게 전 세계로 연결되다 보니까 그게 전체 매출이 합산돼서 나한테 올라온 거잖아요. 이런 비즈니스가 어디 있냐고요. 막 쳐야 돼요. 총단장이 그러잖아요. 막 떠들어. 총단장님도요. 비닐하우스에 쫄딱 망했는데요. 사람들이 망한지 몰랐대요. 왜요? 총단장님을 보면 이걸 알아들었기 때문에 눈이 반짝반짝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고생의 시간도 있었지만 그걸 가슴으로 느꼈기 때문에 애터미에서는 4년 만에 상한선을 갔던 거죠. 4년 만에 갔던 건 뭐예요? 아니까 제대로 투자하고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마력으로 막, 와, 나도 하고 싶어요. 나도 벌고 싶어요. 도전하고 싶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인재를 찾는 방법은 눈이 반짝반짝반짝인 사람을 찾으십시오. 이제부터는 사람 만날 때 여러분들이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반짝반짝인 사람이 내 밑에 들어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나부터 반짝여야죠. 내 눈이 흐리멍텅한데 반짝반짝인 사람은요. 촉도 빠르고요. 눈빛도 빠르고 에너지도 있기 때문에 그 사람 밑에 안 가요, 여러분. 눈이 흐리멍텅하고 야 네가 좀 해봐라 이러면 누가 하냐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나부터 외치세요.
수 있다. 난 성공할 수 있다. 난 글로벌로 나가는 여자다. 그러면서 나를 에너지를 받고 눈이 반짝반짝하면서 사람들한테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함께 합시다. 가봅시다. 이렇게 하면요. 그 마력의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요즘 저를 보면요. 사람들이 그래요. 어머, 최 국장, 얼굴이 왜 이렇게 이뻐졌어? 어우, 최 국장, 점점 얼굴이 좋아져. 최 국장, 왜 이렇게 강의의 마력이 더 세졌어? 왜 그럴까요? 제가 점점 성장되고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역시, 난 멋있게 살고 싶어요. 여자라고 막 밥 차리고 싫어요, 여러분. 여자들 많거든요. 우리 회장님 그러잖아요. 남자들은 돈이 많으면 안 된대. 쓰잘데없는 거 한대요. 근데 여자들은 돈이 많아도 된대잖아요. 왜? 가방도 구찌도 있고 루이비통도 있고 진주 목걸이, 긴 목걸이, 짧은 귀걸이, 긴 귀걸이 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여자들은 소비를 또 많이 해주잖아요. 그 모든 매출은 다 여자들이 하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우리 여자들은. 그래서 우리 여성분들 멋있는 여자가 돼야 됩니다. 살림하는 여자가 아니라 이 원더우먼처럼 이 카리스마 있고 멋있는 당당한 여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